네. 지금 서울에는요, 비가 이제 계속 내릴 거라고 합니다. 주말까지. 그러니까 이 장마철에 어떤 그 심기 관리를 잘 못하면은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의원님은 뭐 항상 유쾌하신 분이니까 뭐 어떠세요? 우울증에 안 빠지려고 조심하고 있어요. 어. 근데 약간 조울이 있지 않아요? 가끔씩 보면? 저는 없어요. 정말 대단한 멘탈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조울 올 때가 있거든요. 예. 한참 기분 좋다가 한참 다운됐다가 이게 저는 운전할 때 가끔씩 그게 와요. 어 졸려요. 조울려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냥. 졸려. 자, 좀 조금만 일찍 시작할게요. 한 10분 예. 정도. 그래들도 다 이게 가나 띵? 아, 오늘 띵 그럼요. 안 가죠. 이게 은근히 기다린 사람들이 많아. 그럼요. 그게 중독성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거 기다린대 사람들이 그냥 방송 내용으로 안 들어오는데 요 소리가 들어온다는 거야. 이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세컨아웃 땡!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또 복싱 시대 아니에요? 복싱 시대. 자, 2라운드. 복싱 세대. 2라운드. 3라운드. 세컨, 자, 홍산 선수, 네. 4전 오기 가라스키아 다운되고 있습니다. 홍수환 어때? 홍수환. 그렇죠, 홍수환. 참.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남아공 더반에서. 이야, 의원님이 참 맞아요. 그런 시절이 그 있었죠. 세대예요. 그리고 저는 또 복싱을 했잖아요. 그러셨어요? 예. 이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정치 천재 정봉주 1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민주당 정치개혁TV 공동위원장이신 정봉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정치 천재 정봉주. 예. 저는 항상 이렇게 의원님하고 이제 계속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방송할 때는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예. 의원님도 그럴 때 없어요? 있죠. 많이 근데 있죠. 나중에 다시 들어보면 정말 신박하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용이 야, 좋더라고요. 항상 다시 들어보면. 천재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천재란 말이 예. 어떤 분들한테 과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정치 현안을 어떤 시점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할 때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뻔한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서 예. 어떻게 매주 저런 내용이 나올까 싶은, 그래서 1회 때도 정치 천재였는데 15회 하면 계속 정치 천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YTN에서 공식적으로 썼잖아요. 정치 천재 정봉주. 내가 쓴 말이 YTN까지 갔는데 예. YTN 뭐 없나? 이게 유튜브 오면은 이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심각해요. 근데 거기 음악을 깔아놨어. 미물장어의 꿈을. 예. 근데 그것은 저작권 때문에 음악은 틀 수가 없어요. 그래요? 방송에 어떤 위험 요소 같아. 지금 그 서울의 소리가 예. 채널이 날아간 것도 저작권 문제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평산마을에서 그 구구 집회하는 그 예. 친구들 그 영상을 틀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작권이거든. 근데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어떤 경우는 수익을 나눠야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음악 함부로 허락받지 않고 까는 건 문제 있습니다. 유튜브는 철저합니다. 이제 제가 만들었던 거는 그때 이제 오프라인에 우리 그때 청남동 벙커 오픈식 할 때 그때 이제 온 분들에게 틀어준 거고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았거든요. 오늘 유튜브에 올리면 최초인데 그 음악은 지웠어요, 그러면? 내가 테스트를 해봤어. 예. 이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예. 딱 노딱이 딱 떠요 벌써. 그리고 저작권 경고를 겁니다. 어허. 해봤지 먼저. 어허. 딱 돌리면 노딱이 딱 걸리는 게 보여요? 테스트. 우리는 그 유튜브 천재들이에요. 정치 천재, 유튜브 천재. 난 그 기능은 전혀 몰라요. 기능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도 이렇게 날아가는 채널들이 많아갖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 시기. 아하. 뭐 김건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정권 잡으면 다 알아서 해준다. 예.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경찰국을 부활하겠다. 예. 그리고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게 31년 전에 폐지됐던 경찰국, 그때 내무부 소속이었을 거예요. 예. 그 후에 이제 뭐 박종철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예. 경찰이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독립시켜 놓은 거잖아요. 예. 전혀 간섭을 할 수 없게끔.
예. 지금 이걸 부활하겠다 하는 거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계속 만나 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예. 안 된다고. 예. 근데 끝까지 안 만나 준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한 90분 동안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통화를 하고 나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나 그만둘래?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을 보겠다 이러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그 무슨 뭐 징계를 받은 게 없나 뭐 이런 것들 보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순방 가시는 날 무례하게 그만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 건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이 건을 이야기를 다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 좀 일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역사가 있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국이 폐지가 된 게 그냥 느닷없이 폐지가 된 게 아니고 그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가 영화 얘기했는데 제 영화는 무지하게 매주 한 두세 편씩 보는데 제목과 그 주인공은 기억이 안 나요. 스토리만 기억이 나 저는. 이게 인제 저 같은 뇌에는 에피소딕 메모리가 발달돼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리튼 메모리하고 에피소딕 메모리하고 좀 이렇게 나뉘어요, 메모리 그 뇌 구조가.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 막 이런 구조에 따라 갖고 그 뇌의 기능이 다 달라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에피소딕 스토리로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토리. 사건 하나하나의 구체성에 대한 기억은 떨어져요. 흐름을 기억하는 스타일이지. 그치, 그치. 예. 그래서 저는 과거에 우리 친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 스토리는 다 기억이 나. 근데 그 친구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기억이 나는 스타일들이거든요. 뇌구조가 틀린 겁니다. 근데 87년 6월 항쟁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잖아요. 87년 6월 항쟁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거든요. 예. 그때 치안본부에서 그 선배 박종훈 선배일 거예요, 아마. 맞죠. 박종훈. 예. 그 박종훈의 저 어디가 숨었는지 예, 어디가 숨었는지 불어라. 박종철 그 열사가 어디 학교 나온지는 아시죠? 서울대. 고등학교 어디 나온지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해광고등학교라고 나왔어요. 해광고, 예, 부산. 예. 해광고등학교 하면 또 우리가 기억나는 분이 있잖아요. 조국? 조국 장관이요. 김기동 그 검사장. 박종철 맞을 그 해광고등학교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 댓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우리가 모르면 댓글창에 맡기면 예, 해광고등학교 맞을 건데 왜 제가 이 기억을 하냐면 해광고 출신에 국힘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은혜. 은혜가 아니라 해. 그냥 해예요? 해. 바다해 같은 이 해. 해강. 해광도 아닙니다. 해강. 은혜해인가? 해강인지 아우씨 헷갈리네. 댓글창 난리 났네. 예. 해광고 맞대요. 은혜. 그래 해강이에요. 광은 아니고. 어느 강자냐면 최강욱 강자예요. 그래요? 최광욱인 줄 알거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죠. 예. 맞네. 최강욱이에요. 그러니까 박정철 열사가 해광고. 예, 해광고를 나왔고요. 그래서 해광고에 종철의 저주란 얘기가 돌아요. 해광고 출신의 국힘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역사적 얘기가 나와야지 정봉주의 삶이 좀 보이잖아요. 뭐가 저거 어떻게 살았는지. 그 해광고는 조국 장관이 82학번이니까요. 그리고 해광고의 바로 한 해 후배가 김기동 검사장. 김기동은 누구냐? BBK 부단장. 단장 최재경. BBK 특검이 아니라 BBK 수사단인가 뭐 그래요. 그 중수부에. 최재경 아시죠? 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 그렇죠. 최재경 단장, 부단장, 김기동. 제 김기동 단장도 다 부단장도 만나봤죠. 그럼 정치검사 아닙니까? 정치검사죠. 그리고 해광고고 그 조국의 한 해 후배. 그 다음 조국 장관. 근데 이 박종철 열사가 아마 그 조국 장관 한두 해 후배일 거예요. 그래서 국힘으로 간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 당선을 못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아마 64일 거고 예. 박종철 여사가 65. 예, 그러니까 한 해인가 두 해 후에 맞습니다. 그런데 박종훈 선배가 어디 숨어 있냐? 그 끝까지 불지 않다가 그 물검으로 그 고문치사 당한 거거든요. 예. 그 어떻게 사망했습니까? 그랬더니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그게 기사 제목이에요.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나중에 또 이 자기를 그렇게 끝까지 감춰주려고 그러다가 죽은 박종철 열사가 있는가 하면 박종훈 이분은 전향해갖고 국힘 계열의 국회의원으로 또 나옵니다. 에이. 이런 역사적 얘기를 좀 열받지. 그 떨어져요. 네. 다행히 당선이 안 됐는데. 근데 어쨌든 이때 이 고문한 데가 치안본부예요. 치본 대공분실. 예. 그러니까 치본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얘기했어요. 치본에서 검사 앉혀놓고 야 이렇게 기소 쳐. 그럼 기소 칩니다. 이렇게 공소장 씁니다. 그래서 치본 밑에 검사가 있었죠. 경찰 밑에 검사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1987 영화에도 비슷한 나와요.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치본의 독재 정권의 견찰 노릇 개견자 견찰 노릇 이때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91년도에 경찰국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 역사를 알면 경찰국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경찰국이 그 행정부 장관 그 밑에 있으면서 정권이 경찰을 쥐고 흔드는 그 통치 부서였었어요. 그런데 이때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나고 유언항쟁 나고 직선제 되고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와갖고 91년도에 없앤 거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했고 이랬습니다. 경찰국은 91년도 독재 정권의 개노릇을 하던 경찰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경찰이요 많이 민주화됐잖아요. 자치화되어 있고, 예. 물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 경찰이 자치 경찰이 되고 자치 수사의 독립권, 중립성이 보장되어야지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사권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대로 된 수사 능력을 보여서 경찰은 지금 이래요. 정권한테 잘 보일 생각이 없고 국민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국민들에게 하도 검찰 출신 대통령이 수사 못한다고 하니 우리 좀 제대로 수사해보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대로 수사하기 전에 경찰국을 둬서 그다음 국수본 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와서 자신들의 수사를 쥐락펴락할 것 같으니까 딱 반대하는 거예요. 황운하 의원이 반대하고 권은희 의원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경찰 출신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독립성을 갖고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부 문 앞에까지 가서 경찰국을 통해서 다시 검찰이 하던 그 짓거리를 또 시키겠다? 이러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그 경찰에서 요즘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인데 조중도시 좀 지나면 경찰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림비 현상, 집단 이기주의를 발휘하고 있다. 이러고 이제 그 기사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예.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져서 예. 통제해야 된다 이 논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쪽은 그거 아니에요. 어차피 경찰은 그 전 정권 때도 청와대에서 비밀스럽게 통제했다. 예. 대체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청장의 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임기에 그러니까 어떤 그 자리에 신경 쓰지 말고 독립적으로 해라 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찰청장이 이제 임기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사퇴했는데 지금 아직 안 받아주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그 조응천 밑에 있었던 박관천 경정인지 경감인지 뭐 박관천 경정 있잖아요. 그때 뭐였었냐면 자 조응천 비서관이 바로 밑에 이제 수사관 경찰 파견 수사관이었거든요. 박지만 씨가 항의한 거 아니에요? 내 뒷조사하지 마라. 그 정윤회가 그 자기 청와대에서 자기 뒷조사한다. 근데 나중에 박관천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좌천됐잖아요. 종천 좌천됐고. 이건 뭐냐 하면 경찰 출신이 청와대에 와 있어도 본인들이 어쨌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이 경향성이 경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서구청장 된 1심에서 뭐 1심에서 집행유예 3년까지 받은 김태우 씨 있어요 이번에. 그치. 내일 모레 어. 내일 모레 7월 1일서부터 임기 시작합니다. 음. 자 경찰이요 통제 받았으면 청와대에서 경찰 마음대로 통제했으면 김태우가 치고 나갑니까? 아 김태우 지들 그 국힘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청와대가 잘 통제를 했으면 김태우가 왜 치고 나가요? 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김태우를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반발해서 치고 나갔다고. 아니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통제를 어리버리하게 하나요? 김태우 나갔잖아요. 그럼 통제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당장 증거가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데려다가 아니 이렇게 통제 잘하고 그 권력 수하에 있었으면 그 당에 가겠습니까? 나가고 강서구청 가고 강서구청장 됐잖아. 이제 뭐 그 2심 8월에 2심 있어요. 2심 있어갖고 2심 확정되고 대법까지 확정되면 이제 구청장 선거 다시 해야지. 강서구청장 준비하는 분들 민주당 분들 힘을 내세요. 화이팅! 이번에 아깝게 떨어졌는데. 예. 근데 아깝게 떨어졌는데 37살이에요. 갔다 뭐 청년 그 공천을 했고. 우리 인터뷰도 했어. 예, 청년 공천했고 근데 갔다 박았는데 거기 그 준비하던 분들이 있어요. 거기하고 공천한 장상기. 아 생각해보면 그 컷오프 당하신 적이지 그죠? 예, 제가 잘 알죠. 전국이 제가 다 지역구인데 한반도 그 부속 도서로 지역구를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전국구잖아요. 그 장상기 화이팅. 또 거기 이창섭이라고 갑에 준비하던 분 있어요. 이창섭 그 구의 의장까지 하던 분이야. 이창섭 이창섭 의장 형아다 형아 화이팅. 준비해 둘 다. 이야기 좀 세지 마세요 좀. 둘 다 준비해. 그래서 이게 통제가 되면 김태우 같은 사람 치고 나가겠습니까? 뭘 통제하긴. 그냥 청와대가 경찰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문민 통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권력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자신들의 공권력을 갖고 과잉을 할까 봐. 공권력은 워낙 힘이 세고 무섭기 때문에 과잉 사용을 할까 봐 항상 문민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경찰국을 두는 건 뭘 하자는 겁니까? 권력에 입맞게 경찰을 쓰자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경찰 13만입니다. 이분들 통제 못해요. 이미 치고 나오고 있잖아요. 난 그래서 막 박수를 보내. 경찰국 전 신설에 찬성합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이. 그럼요. 근데 지금 검찰인 줄 알지 이게. 지금 경찰청장이 딱 사표 제출하는 순간 경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상민 탄핵 이 이야기가 나와버리거든요.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경찰이 이제 이게 탄원을 넣기 시작했어요. 의원들에게. 예, 살벌합니다 경찰들. 아 저분이 김창룡이에요? 아니요 이제 이상민이고. 아 이상민. 윤석열 후배. 아 그러네. 나 상민이 형 그럴 뻔했어. 왜냐면 나보다 좀 들어 보였고 사실 김창렬 경찰청장은 많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죠. 예, 저기 김창렬 총장 나왔네. 예, 총장 나왔고 저 이상민 씨는요 학교로 따지면 저보다 5년 후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좀 많이 사귀셨네. 그러네. 예. 하긴 윤석열 후배인데 선배로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갖고 저기 그 누구죠 이상민 장관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PD님 둘이 한번 비교해 주세요. 얼른 만드셔갖고. 그만해. 자, 재밌어 아주. 아무튼 진짜 이거는 그래서 저는 경찰국 신설하는데 찬성합니다.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한번 신설해서 한번 된투 한번 당해봐라. 고슴도치한테 한번 제대로 찔려봐라. 이러고 싶어요. 어차피 내가 반대하고 찬성한다고 내 말 안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국민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보지 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항상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태도라는 게 있거든요. 암암리에 대통령실에서 정찰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야당이나 경찰 내부적으로 반 윤석열 정권을 하게끔 아예 그냥 자리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거 같이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정치를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윤석열
그 총장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늘 선배를 들이받고 윗선을 들이받고 충성한 좀 이렇게 그 배반의 장미의 인생이다. 부장일 땐 부장 들이받고 부장일 때는 검사장 들이받고 그 위에 차장 들이받고 뭐 차장일 땐 검사장 들이받고 검찰총장일 때는 중앙지검장일 때 문무일 검찰총장 들이받고 총장 시절은 대통령 들이받았다. 이제 대통령이 들이대면 누구를 들이받을 거냐. 대통령 위에 있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을 들이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만주국 괴뢰 정부를 신설하잖아요. 일본 놈들이. 만주국 괴뢰. 예, 괴뢰 정부를 신설하는데 만주국 그 국호가 뭔지 아세요? 왕도 입국이에요. 아, 그래요? 예, 왕도 입국이에요. 일본 놈들 철학 공부 제대로 한 애들이야. 모르는 게 뭐예요? 누구 일본 애들이요? 아니요, 의원님. 아, 저는 이제 왕도 패도가 맹자 철학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왕도는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를 왕도라고 하고 패도는 본인의 패권 정치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패권 정치하는데 그러면서 맹자의 왕도 사상에는 뭐가 있냐면 왕도 바꾼다. 여기서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역성혁명이라고 왕도 바꾼다. 왕을 바꾸는 것은 국민이다.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것은 하늘인데 하늘은 곧 국민이다. 근데 윤석열은 지금 국민을 들이받겠다 그러잖아요. 국민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 지팡이를 지금 부러뜨리겠다는 거거든요. 민중의 지팡이 누굽니까? 민중이 국민이거든요. 민중의 지팡이 누구예요? 경찰이란 말이에요. 민중의 지팡이라 그래 경찰은. 근데 이 경찰을 부러뜨리겠다는 거야. 경찰이 부러지면 국민이 부러지는 거가 똑같기 때문에 13만 경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진짜 가족까지 하게 되면 약 한 80만쯤 돼요. 제가 그 호구조사 다 해봤어. 경찰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하면 한 80만 돼요. 경찰 한 사람이 이 13만이 자기 주위에 있는 가족들 먹여 살리는 분이 80만이에요. 1.6%쯤 되거든요. 예. 시청률 1.6%면요. 방송국에서 못 없앱니다. 80만이면 1.6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까지 하게 되면 150만 되면 시청률 3%짜리거든. 시청률 3%를 어떻게 없애버려. 경찰 가족 여러분 화이팅 힘내세요. 절대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충수라는 거죠, 간단히. 아, 그러면 제일 건드려서는 안 될 집단을 건드린 거예요. 공무원 중에 가장 많은 공무원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무리 중에 하나면서 경찰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 그 투캅스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예? 안성기 주연. 알죠. 예. 안성기, 박중훈, 투캅스 박중훈 주연. 예. 근데 이분들이 그건 옛날 영화고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경찰들이 엉키고 설키고 그래갖고 그렇게 부정부패가 옛날 시절에 만연했던 이유가 가족처럼 끈끈해요. 서로 감싸주니까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 전통은 남아있어요. 부정부패는 없어졌지만 가족같이 움직이는 전통은 남아있고, 예? 범죄도시 2 보세요. 그냥 형하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깹니까? 못 깨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경찰도 엄연하게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권력기관인데 엄청난 권력기관이죠. 이거를 노골적으로 통제하겠다,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를 드러내는 게 또 경찰들 입장에서 지금 임기가 남아있는 며칠이지만 경찰청장을 그만두게 할 정도의 지금 이제 검찰 출신이 그거를 장악하겠다고 드러내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면 경찰 그리고 저 김창현 경찰청장은요. 경찰 가족들 사이에서 영웅됐어요. 영웅됐어요. 들이받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가 비리가 있나 없나 보자. 지금 이게 아직 사표를 안 받았다 그러는데 야 얘네들 정말 이거 지저분한 짓이거든요. 진짜 아우. 예? 동종업계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원래 우리들 밑에 있던 애들이니까 쉽게 장악할 수 있어. 딱 그 느낌이에요 지금. 이 사람 99만 7천 원 이렇게 그 룸사롱 접대 나눠갖고 100만 원 안 됐기 때문에 김영란법 아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려 그러나? 예? 뭐 김영란법에 걸린 게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선물 상자 뒤지고 아이고 그 증거 압수수색하려면 경찰청 압수수색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검찰이. 그럼 너거라 하는 거지 뭐 이제.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전 잘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요. 화이팅. 망해가는 쪽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잘해봐라. 경찰과 한번 붙어봐라. 저는요. 쉽지 않아. 제가 그랬잖아요. 12년 경우회장을 했던 경우회 가족이라고. 음. 경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경찰 가족 여러분, 정봉주는 경우의 가족입니다. 이게 무슨 경우예요? 이런 무슨 경우가 있냐고요? 우리 아버지 경찰 출신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경찰 가족이셨네. 경찰 가족이에요. 그리고 중랑경찰서 지금 없어진 태릉경찰서로 바뀐 중랑서 12년, 삼선연임한. 혹시 일본 순사는 아니시죠? 그건 아니죠. 다행이네요. 50년에 그 48년인가 그 정부 수립 이후에 경찰인가 그렇게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수 진영한테 까불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네 보수 진영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 보수 진영 권력자들. 우리 아버지 6.25 때 경찰 입장으로 총 들고 싸웠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여기까지. 아니 우리 아버지 경찰 신분으로 총 들고 인민군하고 싸웠거든. 그래 난 좌파다. 근데 빨갱이는 아니야. 예. 썬맨이더라. 그저 댓글창에 경찰분이 나타나셨어요. 저도 경찰입니다. 이렇게. 화이팅! 경찰 가족. 우리 모여갖고 저기 어디야 거기 금천서 입구에서 양고기 한번 먹으시죠. 네? 범죄도시 2처럼 양고기. 근데 뭐 우리 구독자 60만이 넘으니까 그중에 경찰도 여러 명 있을 거예요. 많이는 없을 거 한 6만은 되겠지 뭐. 그래서 제가 경찰 욕은 잘 안 하거든요. 예. 검찰 개혁 때문에. 아니 여의도 국회 바로 앞에 그 스타별이 있어요. 별박스가 있어요. 별박스 커피숍. 별박스가 있는데 그 앞에 항상 경찰차가 있어요. 별다방? 별다방인데 경찰 2명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의원님 그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의 이 자율화가 되니까 경찰이 저 같은 좌파한테 인사하지 언제 인사를 합니까?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그 소대장쯤 되는 것 같아요. 가자. 네. 야 근무 제대로 안 써 임마 그랬더니 딱 보더니 의원님 팬이에요. 그래갖고 사진 찍었다니까. 댓글창에 지금 경찰 가족이라고 커밍아웃이 난리가 났어요. 경찰 화이팅 가자. 아이고. 여기까지 하시죠. 아니 경찰 가족 좋아요. 여기까지 하시자고요. 윤 한번 들이받아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하자. 완전 개똥벌이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주제가 좀 마일드한 걸로. 마일드한 걸로. 보들보들하게. 정봉주 스토리 한번 보려고요. 정봉주 의원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참 민주당에 어중이 떠중이 많습니다만 민주당 정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정봉주 스토리 일단 그 음악 밴 동영상 잠깐만 구경 좀 하겠습니다. 그거 먼저 그거 한 3분짜리인데 다 봐도 돼요? 보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언제 어적 건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충남동 전국 이게 100일 사진이요. 요건 이제 어렸을 때 태권도 할 때. 초등학교. 봉주요. 대학 시절. 이거 빨리 전 고등학교 시절. 이건 감옥 갔다 왔을 때. 이건 그 민주화 운동할 때. 요 이제 민주화 운동할 때. 이거 대학생 때. 김근태 의장 출마했을 때. 우리 아들하고 가족. 이거 BBK 때. 이건 재선 출마할 때. 이거 최고위원 도전했을 때. 2009년도 금강산 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과. 얼굴이 점점 젊어지는 건 뭐예요? 요거 BBK 특검 반대할 때 들이받는 거지 그냥. 밑에 나경원 깽깽하는 거 보이죠? 멋졌어. 김효석 의원과 함께. 낙곰수. 전설이다 이건 진짜. 낙곰수 시절에네. 박원순 시장과 함께. 주진우 의원과 함께. 요건 2011년 감옥 갈 때. 감옥 갈 때. 그 영광의 감옥 갈 때. 감옥행 간단하는. 낯익을 얼굴도 낫네요. 그럼요. 요건 확정 판결 받았을 때. 확정 판결 받고 충격으로 코피날 때. 저 우리 집 앞에서 출소. 지금 봐도 나왔어. 출소 때. 그리고 이거는 그 한진 노동자 자살한 거기 가서 이건 봉화 경북 봉화. 문재인 대통령 명지스프도 나오시네. 이거 뭐예요? 그 각종 현장에 많이 나가셨구나. 이건 봉화에서 농사 짓고 있을 때 경북 봉화. 봉화. 경북 봉화에
많이 사. 갈수록 얼굴이 젊어져요. 희한하네. 이것도 낙곰수 시절 같은데. 요건 이제 감옥 갔다 와서 인터뷰. 봉화 사진 많이 나오네. 최후에 걸려 SBS 방송 나왔어요. 이 편집을 너무 빠르게 했다. 설명할 수가 없네. 아 그래요?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네. 근데 야,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요. 그러니까 아, 김용민인가? 이건 쥐를 잡자. 이명박 집 앞에서 쥐를 잡자. 쥐를 잡자. 맞아. 그런 이벤트 있었지. 예. 까먹고 있었네. 예. 안 낀 데가 없어. 아이고 많은 세월호 이거 이제 세월호 가족들. 예, 세월호 가족들. 이게 세월호 도보. 진도항까지 걸을 때 도보 행진할 때. 그때 세월호 사건 때요. 우리 예, 정봉주 의원이 참사 때. 세월호 유가족들 케어 엄청 하셨죠. 예. 이제 같이 어. 여기서 이제 둘이 삭발해요 또. 가족들 전체 삭발을 다 같이 했죠. 아유, 마음 아프네. 예. 아, 예, 명진 스님 법회하고 머리 막박 깎으셔가지고 지금 봉스님께서 지금 나는 머리를 깎으면 약간 조폭 같아. 진짜 이거 지금 전국구. 전국구 최강욱더라고. 예, 제가 이거 감옥 있을 때 안에 있는 사진을 271번. 예, 안에 있는 사진을 그 국회에다 띄웠죠. 정청래 의원이. 그 정청래 의원은 미할래 미할 수 없는 존재죠. 저한테는. 지난주에도 전화로 예. 출연하시잖아요. 예. 귀여워 죽겠어요. 아유, 저는 약간 머리 깎으면 좀 조폭 같지 않아요? 에이,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머리 깎으면 조폭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짧게 지나 3분인데 금방 훅 지나가네. 금방 지나가죠. 이 영상을 나중에 저 민물장어의 꿈 BGM으로 들으실 분들은 저한테 이제 신청하시면 내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최강욱 의원의 그 비서로 있는 그 닉네임 까밀레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제 미곤스 출신이거든요. 지금 최강욱 의원의 온라인 활동 비서관으로 들어왔는데 잘해요 아주. 예. 예, 그 친구가 만든 거예요. 제주꾼들 많았어요 미곤스에. 그러니까 미곤스가 아마 정치인 팬클럽으로서는 가장 최대. 저도 회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도 회원이야. 전 세계. 어. 그 미곤스는 지금 운영진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 미곤스가 민주당의 민주화로 슬그머니 옮겨가는 것 같아. 그 양 운영진이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까? 막걸리 아저씨 지금도 뭐 그러면 막걸리 그리고 우리 미곤스에 들어와서 제 등 뒤통수 안 친 사람들은 사업적으로 다 성공했어요. 막걸리 재벌됐어요. 그 양반이 마이보험 체크잖아. 그렇죠. 여기 광고 안 들어오나요? 아니요,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에 팟캐스트에서. 예. 그거 지금 완전 직원이 한 40-50명 돼요. 재벌이 됐어요, 재벌이. 재벌이 됐어요. 그 정봉주 전국구에 처음 노수 시작했는데 지금 재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 살아온 세월이라는 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30년 이상을 본다면 예. 일관되게 한결로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부류에 있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쪽 혈을 쭉 한 길을 걸어오는 거죠. 돈 좀 벌다 어느 날 민주당 가면 당선될 것 같은 게 약간 개혁적인 척하면서 위장해갖고 들어왔다거나. 그런 사람 많지. 부지기수죠. 그리고 싹 이렇게 뭐 할 일 없고 그러니까 미건스에 싹 숟가락 얹혀놨다가 어느 날 방송 뜨니까 지가 엄청 개혁적인 척한다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궁금했던 게 나는 정봉주랑 친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봉주 의원이 방송에 나오는 게스트자 패널이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만들게 된 시작점에 김어준, 정봉주, 김용민, 주진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저는 이 방송을 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낙검수가 방송을 멈췄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제 손에 기차 안에서 돈을 쥐어주시는 꿈 이후에 소름 돋았어 벼랑안에. 그 이후에 내가 처음에는 로또를 샀다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 하면 된다는 꿈이었던 거예요. 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의 멘탈, 생각 이런 것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밖에 나가 술 마신 사람이 아니라. 자, 일단 사립초등학교 나오셨다고요? 경찰 아버지였던 거죠, 그럼? 그렇죠. 이제 경찰 아버지인데 일찍 옷을 벗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사업을 해갖고 잘 됐죠. 이것저것 사업을 여러 개 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제가 이제 비주얼로는 좀 뭐 젊어 보이죠. 우리 나이 때는 일제 강점기 태어나시잖아요. 아 그런 아우 6.25 전쟁 피해 다니라고 힘들었어요. 전쟁 때 고아될 뻔했어. 조심했지. 그런데 사립학교가 서울에 대여섯 개가 안 될 때예요. 네. 막 생길 때야 그때. 그냥 사립초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겠죠. 우리 나이 때 사립학교 다녔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 좀 사셨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일단 등록금 내고 다른 그 공립학교는 육성회비를 낸다 그러고 산학금인지 뭐 이런 걸 낸다 그러고 우리는 등록금인데 비싸요 등록금이. 저도 어렸을 때 그 저 사립 초등학교 다닌 애들이 그렇게 부러웠네. 우리 학교는요. 그 서울의 리라 초등학교는 거죠. 예. 리라 초등학교도 그렇고 우리 학교도 그렇고 웬만한 사립 초등학교는 스쿨버스가 있어요. 어디신데요? 지금 이제 저는 신내동에 있는 조금 찌그러진 금성초등학교를 나왔죠. 금성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동창들 글 올려주세요. 안다 하는 분만. 예. 금성초등학교 지금 중랑구 신내동에 있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가 사립인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금성초등학교 지금도 괜찮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사립초등학교 나올 만큼 부자였다. 예. 오케이.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이후에 공부를 안 했다. 중학교 2학년을 들어갔는데 우리 때는요. 고등학교가 입시였습니다. 예.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고등학교를 뺑뺑이로 바꿔놔요. 아, 고등학교를 입시에서 뺑뺑이로 바뀌는데 제가 고등학교 서울 지역 추첨 2회예요. 2회. 박지만이 1회. 제가 2회. 유승민이 1회. 아, 그 대구는 그때 시험 보고 들어갔다. 뭔지 알겠다. 예. 우리는 이제 그 후에 이제 광주 같은 데서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뺑뺑이 시험 보고 안 들어가요. 그렇죠. 평준화라 그러잖아요. 우리 때는 시험을 보려 바짝 준비하고 있다가 서울과 부산을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아마. 75년 74년도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대전고등학교를 가라. 시험으로 남아있는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데. 공부를 좀 했으니까. 근데 뺑뺑이로 딱 바뀌니까 개나 소나 다 학교를 들어갔고 이걸 돌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 공부를 안 했죠. 그때 어느 학교 가고 싶었는데요? 서울에. 누가 서울에요? 가고 싶은 학교잖아요. 뭐 경기고등학교죠. 경기고. 경기고등학교 가서 떨어졌겠죠. 보나마나. 그러네. 경기고를 가고 싶었는데. 가는 게 다 꿈이었죠. 왜냐하면 전교 10등한 애들 다 들었으니까. 뭐 그 전에 10등 하셨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요? 그러면 그 사립초등학교 애들은 일단 1학년 때. 아, 그러네. 사립초등학교 나왔구나. 1학년 딱 들어가면 우리는 5학년,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을 다 배우니까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다 전교에서 쓸어요. 전교 1, 2, 3등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이제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뒤에서 1, 2, 3등 하지. 그러면. 그래서 공부를 이제 그때부터 뺑뺑이로 바뀌고 안 했죠.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 그때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진짜? 중학교 때는 지금 중학교 동창들 만나면 별명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쌍절곤이래요. 쌍절곤. 정봉주 의원이 그러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싸움 잘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그때 이소룡 영화가 처음 종로 2가 피카디리 극장에서 개봉을 해요. 예? 이 전설의 얘기가 나오는 거야. 단성사 피카디리인데 피카디리 극장에서 정모훈이 개봉을 하는데 나오는데 이건 문화적 충격이에요. 컬처럴 샥. 아비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왔는데 아버지한테 저거 좀 만들어줘라 쌍절곤.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다 이거 그 철공소 갖고 용접해갖고 쇳덩어리 그걸 만든 거야. 진짜요? 진짜로 그걸 연습해갖고 돌리고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야 너 일어나와 그러더니 전 교수님이 보는 앞에서 연단에 올라가고 쌍절곤을 돌렸다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게 별명 쌍절곤이에요. 정봉준 이름 기억 못해서 쌍절곤은 기억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또 쿵푸를 했었으니까 날라다녔죠. 네. 쌍절곤 하면서 쿵푸라는. 옛날 얘기 나왔다. 근데 예. 뭐 그렇다 치고 그거는 예. 뭐 고등학교 4년 동안 다녔어요? 고등학교 4년제입니까? 아니 고등학교 이제 다니다가 3학년 때 잘렸죠. 문제 많았네.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그때 근데 이제 지금 일진하면 누구 돈 뺏고 때리고 뭐 이런 이제 학폭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때 일진 중에서 제일 핫바리가 누구냐면 애들
회수권 뺏는. 이제 우리 연식 비슷한 사람들 뭔지 알 거예요, 회수권. 그거는 이제 양아치라고 하지. 양아치. 이제 우리는 다른 학교 애들이 우리 학생들 건드리면 가갖고 이제 한 판 붙어주고. 그때 이제 우리하고 붙었던 데가 청량공고, 덕수상고 이런 데들. 기억나지? 청량공고, 덕수상고 올라온 애들 나온 분들 여기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맨날 옆 학교. 고등학교 어디셨어요, 그럼? 저는 경희고등학교 나왔죠. 경희. 경희대하고 같이 있는 경희고등학교. 경희고. 예. 요거를 잘렸었다고요? 잘리고 이제 그 3학년 때 잘리니까 2학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신나게 놀다가 2학년 말로 다시 갔지. 그래서 어디를 나왔냐면 최민희 지역구. 남양주 금곡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예. 그 금곡고등학교를 갔더니 제가 이제 외대 다닐 때는 외대 들어간 거 외대는 종합대학이 아니라 어문학교에 얼마 있는 단과 대학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를 종합고등학교를 나옵니다. 그때 당시 금곡 종고야. 저번에 그래서 최민희 의원 유세할 때 내가 이 지역 출신이다. 아, 그게 이거였었구나. 예, 그래서 거기 가갖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동창들이 또 문자 왔어요. 저는 이제 구글에 정봉주 전화번호 한번 딱 뜨니까 우리 동창들이 야 오늘 유세한 거 봤다 그러면 문자가 오더라고. 최민희 이번 꼭 당선시키마 그러고 그때 이제 금곡고등학교를 갔더니 문과가 일반. 예? 아, 종합고니까. 예, 이과가 2반. 3과가 상과. 3반이. 4반이 농과. 5반이 실과. 실과 아침에 출석 프로 바로 갖고 농사 짓는 거예요. 실업과니까. 그러네. 그리고 대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1반, 2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몇 반이셨는데요? 전 1반, 문과니까 1반이죠. 아, 문과. 예. 또 가갖고 고등학교 전학 가갖고 고3을 2번 배우고 그 국영수는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암기 과목을 안 했을 뿐이지. 가갖고 또 전교 1등을 했잖아. 야, 천재라니까. 금곡고등학교 가갖고 3월달, 4월달 전교 1등 하다 이제 끝에 가서 좀 푸시푸시 됐지 뭐 또. 예. 그래서 결국은 외대를 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래갖고 이제 삼수해갖고 외대를 가죠. 외대. 그러니까 그때 일지를 한 거는 저는 체대를 가고 싶어 했어요. 쌍절곤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이제 운동을 워낙 잘해갖고 고등학교 때 이제 복싱하고 체력장은 늘 그때 이제 체력장 20점 있을 때예요. 이부에서 보면 체력장 20점이 있는데 체력장은 늘 만점이고 그러니까 뭐 그 육상 계주 선수 막 이제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체대 가고 싶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복싱도 하고 있겠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하더라고. 한국 체대 가고 싶어 했어요. 한국 체대. 그러니까 지덕체를 겸비하신 분이구만. 그때는 그 지도 없고 덕도 없었고 체만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의원님의 학번은 80학번. 야, 삼수.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요. 그 아까 조국 장관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 지금 한참 그 86들 중에 실제로 보면은 64, 63 뭐 대부분 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꽤 형이신 586 세대 중에 586 세대 중에 제가 제일 장자죠. 그렇지. 그러니까 586이에요, 586. 60년생. 아. 예.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80학번이 아니라 80년생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저기 86들 중에 같은 또래가 뭐 우상호 정도 되지 않아요? 상호는 81학번인데 민주당 비대위원장 상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된다. 상호는 81인데 학교로 따지면 세해 후배죠. 용문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제가 7, 8학번이니까 81학번이니까 3년 아래죠. 상호, 우상호가. 송영길도 3년 아래고. 그렇구나. 아까 그 학교를 꿇고 막 하는 과정이 그렇죠. 있어서. 학교를 몇 살에 가셨어요? 초등학교를? 7살에 갔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갭이 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상호가 나이는 2살 아래일 거예요, 아마. 나이는 2살 아래고 학번은 3학번 아래고. 그러니까 그 학교로 따지면. 그러면 삼수에서 80학번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77학번이 되는 건데. 78. 그러니까 78. 학교를 7살에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7, 8이 맞고 80학번이다. 800이면은 5.18이 일어났던 바로 그 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5.18 광주항쟁이 일어났을 때인데 5월에는 막 멋모르고 막 그 데모를 했죠. 근데 이제 5월 광주항쟁이 났는데 이문동 성당에 외방선교회 신부님이 계세요. 조셉 베네로사라고 배종섭 신부예요. 그분이 나중에
임수경 의원이 북한 갔다 89년도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완전히 꼴보수 신부였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부르더니 그 독일 기자가 그 택시 운전자 보면 그 사진 찍어 거기서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 사진을 5월 말인가 6월 초에 보여주는 거야 저를. 이게 광주의 참상이다. 실상이다. 그 멋모르고 막 데모하던 시절에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서클에 들어가죠. 80년대에는 5.18 진상규명 그 목표로 뛰었던 거잖아요. 대학생들은. 그때는 진상규명 말도 없었어요. 광주 학살이라는 것만 있었지 전두환이 막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은 말도 못 꺼냈어요. 그냥 광주 학살의 주범 여기까지만 갔어요. 진상규명이란 얘기는 85년 86년 한참 뒤에 나온 얘기예요. 그렇지 뭐 독일 기자가 막 예. 촬영했던 영상 예. 이런 게 이제 들어있기 시작하고. 독일 기자가 찍은 게 외국인 신부니까 천주교 신부님이니까 신부님이 그걸 받은 거예요. 외신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외대에서 이제 학생운동을 시작한 학생운동을 거죠. 하셨는데 예. 학생 때 벌써 이미 감옥을 갔어요? 그렇죠. 학생 때 데모 뭐 하느라고? 집회 주동을 한 거죠 학교에서. 그때 이제 다 숨죽여 지낼 때인데 그래서 한 학기에 한두 명씩 감옥을 가요. 예. 그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온다 그러거든요.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리면서 유인물을 쫙 뿌려요. 광주 학살 주범 전두환을 처단하자 그러면서. 그럼 이제 바로 잡혀갖고 감옥 가는 것이 뭐. 학내 학생들에게 저항하고 데모하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마음 놓고 데모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학내에 그 사복 경찰 병력이 들어와 있을 때예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요. 그럼 감옥 그때 이미 저 낙검수 말고 그 전에 감옥을 간 적이 있었네. 그럼요. 얼마나 살았어요? 1년 6월이요. 진짜? 예. 학생들 이렇게 오래 안 살리는데? 아유, 전 즐게 산 거예요. 형을 1년 6월을 받았고 살기는 조금 살았죠. 1년 미만 살았지. 이제 근데 1년 6월이면 그때 즐게 받은 거예요. 서울대생들은요 보통 2년 이상 받아요 다. 근데 실제로 학생들은 한 뭐 짧게 풀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살아요 그래도. 그래요? 예, 한 반 이상은 다 살아. 이때 전과 1범이 되는 거네? 그때 전과 1범이 되죠. 나중에 혹시나 대선 나가가지고 어떤 새끼들이 뭐 전과 이렇게 시비 걸면은 이거. 전 자랑스러워요. 예. 그리고 나서? 예. 나중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재밌는 게 학생운동을 하면서 쫙 그땐 지하로 하거든요. 잠수 타갖고 티를 안 내고. 지하로. 근데 이제 그 어디 데모 갔다가 잡혔어요. 데모 갔다가 잡혔어. 가도 이제 처음으로 전두환 때 가도 투쟁이라 가투라 그러는 가도 투쟁 가도에서 시위하는데 81년도에 2학년 때 잡혀요 어디 가갖고. 잡혔는데 그거 뭐 주동해야죠. 그 잡아가는 거지. 아니 길거리에서 시위하면 무조건 다 잡아요 그때는. 그건 잡아다가 보통 훈방하잖아요. 왕창 잡아다가. 아니 잡아갖고 그때는 다 강제 징집을 보내. 그런 적도 있었지 옛날에. 녹화 사업. 군대를 다 보내. 거기 걸린 놈들 모조리 잡아다가. 예, 걸린 놈들이 아니라 걸린 분들이지.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걸린 분들 다 감옥을 보내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 경찰 출신이니까 감옥에 보내지 않고 데려다가 아르투시 입단 원서 쓴 거야. 아빠 찬스. 아빠 찬스 쓴 거야. 경찰서에서 연락을 한 거야 아빠한테. 그래 얘 감옥 군대 간다. 그 아르투시 입단 원서 쓴 거예요. ROTC. 그래서 아르투시란 거예요. 야. 외대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 이것 그 대부분이 잘 몰라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르투시를 내가 왜 들어갔냐면 군대 안 끌려가는 조건으로 이거를 쓴 거예요. 그렇구나. 이해했어요 이제 예, 이해했어요. 그래서 맥락이 거예요. 잡히네. 그러니까 그때도 학생 운동했던 그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거 회색 분자라고 그래요. 아르투시 하면서 학생 운동하는 척하면서 아르투시 한다고 다 사정이 있었던 거거든. 그럼요. 그러면서 아르투시 하다가 데모 주동을 했고 감옥을 가잖아요. 안 뺀 게 어디야? 그러면 빼버리잖아요. 이게 아르투시 하면요 이렇게 데모하다가 잡혀가면 군법 회의로 넘어가요 그때는. 그래서 아르투시 하면서 사표를 내고 한 3, 4개월 동안 수배가 돼요. 수배가 돼요. 그래갖고 어디 숨어 있냐면 대전 도마동, 그다음 마산 창원에 또 회원동
그 누가 있었길래 거기까지? 아, 성당에 숨어 있죠. 성당. 성당에. 예, 성당 가면 신부님들이 연출해갖고 숨겨주니까 옛날 누구 신부.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조셉 베누르사 신부님이 마산 회원동 성당에 계셨거든. 그 대전에 있던 조성 신부님 계신데 조성 신부님 타계하셨어요. 지금 하늘에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보고 장하다 그러실 거야. 그 신부님 거기 한 2달 숨어 있다가 마산 가서 또 한 2달 숨어 있다가 그랬죠. 그러다 이제 다시 학교 와갖고 옥상에 올라가고 또 데모를 이제 또 주동을 하고 이제 감옥을 간 거지. 참,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 젊은 사람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아, 그때 사회 분위기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송영길 그 서울시장 후보하고 이제 저녁 먹었는데 송영길 시장 부인 남여사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남영신 여사. 예, 남영신 여사하고 송영길 그래서 부인 어때요? 그랬더니 아, 부인한테 미안하죠. 그래갖고 미안하다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대. 부인이 훌륭하거든. 송영길 후보도 훌륭하지만 부인이 이러더래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할 땐 다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다 죽는데 그때 뭐냐면 인천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이번에 명함 뿌리는데 사람들이 외면하는 모습을 누가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렸나 봐. 그 남영신 여사가 이제 이렇게 뿌리는 걸 짠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거절하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막 거절하고 그냥 명함 뿌리치고 그걸 누가 또 올려갖고 짠해갖고 미안하다고 송영길 후보가 그랬더니 괜찮다. 옛날은 다 죽고 진짜 감옥 가서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는데 명함 뿌리다 숨어 당하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진짜 그 송영길 의원은 네. 부인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네. 멘탈이. 저도 지금 어디 특강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시절에는 일제시대 때는 죽었고 우리 시대 때는 데모하고 바른 소리 하면 감옥 갔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 이런 우리 좋은 새날처럼 좋은 유튜브 봐주고 그러니까 집회 가면 같이 그냥 해주고 요즘 집회랑 또 잡혀가지도 않잖아요. 경찰들이 미안해하잖아. 그리고 어디 댓글 좀 좋은 댓글 써주고 이런 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드냐. 우리 때는 그냥 이 집회 나오면 무조건 부리고 살든지 감옥 가요. 또 우리 선조들은 칼 맞아 죽어. 그러니까 누가 나더러 뭐 14년 동안 들판에 떠들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데 고생 아니에요. 이게 뭐 고생입니까? 그리고 저는 영광스럽게 국회의원도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남영신 여사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짠하더라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평화로운 선진국에서 바른 소리 한다고 감옥 갈 일도 없잖아요. 감옥 간 건 정봉주 BBK 때 정봉주 하나밖에 없어요. 감옥 갈 일 없잖아요. 너무 격한 막 이렇게 명예훼손 이런 거 달지 말고 좋은 댓글 달고. 의원님 지금 오늘 보니까 득도하셨네. 득도. 예, 그래서 남영신 여사하고 전 똑같은 심정이에요. 우리가 감옥 갈 일 없지 않습니까? 생활이 좀 힘들어도 어디 가서 우리가 굶어 죽을 일 없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 생활 잘한다 그러고 뭐 여기 이 마켓에서도 물건도 사주고 정봉주 TV에서도 물건도 사주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정봉주 공격하고 욕하는 사람 있으면 또 그 사람 말 들어갖고 그 매출 뚝 떨어지기도 했다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침 속에서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의 피해받을 일 없잖아요. 오이 잠깐만. 한번 끊고 가야 돼. 예, 왜요? 땡? 아니 땡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오늘 방송까지 다 못해. 그래서 이제 왜냐면 네가 이걸 기획한 이유가 실제로 민주당 다운 건 뭐냐에 대한 탐구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한번 끊고 가야 되는 타임이 있어. 두세 번 끊겨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할 거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사하고 오늘은 아르투시에서 감옥 갈 때까지 거기까지만 딱 하는 거야. 끊고 가야 되는데 댓글창 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이게 너무 순진해가지고 내가 방송하다가 내가 일제 강점기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이가 70대고 80대 이랬는데 그걸 믿어. 농담을 한 걸. 정확히 말하면 저 69년생이고요. 5.18 때가 초등학생이었고 그리고 그 5.18 행사를 고등학교 때 도청 앞에 깃발 들고 나갔던 그때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 요거 이제 이게 와전되면은 새날이 70이다. 내가 이제 80년도 5.18 때 고등학생이었다 막 이렇게 이제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거예요. 바로 잡아 드렸고요. 새날이 아니라 흩날이다 막. 근데 진짜
지난주에 그 정세현 장관이 오셔갖고는 예. 내가 방송에서 그 농담하는 걸 보고 예. 진짜야? 진짜로 70대야?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저것이 저 양반이 지금 그 말을 믿으시는 건가? 네. 믿으시는 건가? 이게 참. 자, 일단 알겠습니다. 끊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 이제 감옥에 가셔갖고 예. 졸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을 갔다 와서 그 복학을 해요. 복적. 그때 이제 전두환이 무슨 학원 자율화 조치하면서 복적을 시켜줍니다. 그전에는 복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복적을 하고 84년도에 맞아 다니고 85년도에 졸업을 하는데 졸업할 때 또 무슨 유인물 책자를 만들어 갖고 그때 또 그 일부는 구속이 되고 저는 이제 들어가 갖고 한 10일 넘게 15일인가 조사를 받다가 저는 구속이 안 되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사진에 잠깐 나왔던 말지. 아, 최민희 의원 등장하는 그 말지. 예, 85년도 말지에 이제 그 3기 기자로 들어가요. 1기 기자가 한 명 뽑아요. 최민희. 그리고 2기가 남편분 아니세요? 예, 그리고 2기도 한 2주 있다가 뽑아요. 무슨 기수가 이래. 왜냐면 처음에 말지를 막 만들 때니까. 이게 지금 무슨 그 훈련소 기수 같다. 예, 그리고 또 한 달 있다가 저걸 뽑았고 1, 2, 3기가 한 명씩 뽑아. 그러니까 2기는 남편, 3기가 저. 그리고 그때는 남편보다 저하고 더 친했어요. 말지 때는. 나중에 눈 맞으신 거잖아요, 이거. 아, 남편이 좀 과묵한 스타일이야. 남편은 서울대 현역 8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는 우리보다 한 살 아래고 최민희 의원이랑 저보다 한 살 아래고 경상도 분인데 무척 그 과묵하고 지금 변호사인가 아니 뭐 노무사인가 뭔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과묵하고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이제 저도 서울 사람. 최민희 의원은 압구정 출신일 거예요 아마. 압구정동. 그 최민희 의원도 서울 사람. 2대 출신이에요. 아니 2대 출신인데 지역이 압구정동일 거예요 아마. 그 강남 출신의 최민희 의원이. 그래갖고 둘은 이제 서울 사람이니까 그 남편은 좀 과묵하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 취재를 같이 더 많이 다녔고 이제 나중에 영화 보러 가시고. 예, 영화 보러 다녔고 뽕. 그게 왜 그러냐면 아침에 취재로 나갔어요 둘이. 근데 취재 장소가 모르고 경찰이 에어쌌 때는 또 들어갈 수 없게 됐다는 거야. 그래갖고 에이씨 그냥 영화나 보러 가자 그런데 그 어디냐면 지금은 없어진 그 국도극장 맞은편에 있는 아세아 극장이라고 있어요. 아세아 극장. 예, 거기 가서 뽕 봤어요 둘이 뽕. 나는 그거 반지 모르는데 나중에 최민희 의원이 그때 우리 뽕 본 거 기억나세요 그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말지에 있다가 저는 이제 말지에 있으면서 그 계속 민주화 운동을 이제 말지도 출판사가 아니라 민주언론운동협의회예요. 70년 중후반에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분들, 조선일보에서 박정희하고 맞서 싸우다 해직된 분들이 만든 저항 잡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한참 후인데 말지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때 말지는 지금 새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전설 느낌이 있어갖고. 그렇죠. 이제 언론이 살아있지 않다 보니까 말지를 어떻게 구하게 되면은 말지를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 돌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인연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 했던 거예요. 다 온 거지. 그리고 이제 말지에 있다가 최민희 의원은 민주 언론 운동으로 계속 갔고 저는 이제 글을 좀 이제 기자하면서 좀 쓰고 그랬으니까 문익환 목사가 계신 민통년으로 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민통년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통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세력을 다 엮은 연합단체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자랑하는 게 지금 정치권에 민통년 출신은 나밖에 없다. 나는 화성에 박물관에 들어갈 인물이다. 이인영 의원이요? 그래서 김성식 그 의원이요? 민병두 의원이요? 이런 분들이요. 전민련 출신이에요. 민통년이 한 3, 4년 뒤에 해체되면서 89년인가 90년도에 전민련이라는 게 뜨거든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그러니까 이인영 의원은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아래 민주화운동 세력들이지. 아, 그러면 실제로 학생 운동권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거의 시조에 가까운 거네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 중에서 어. 시조죠, 제가. 그러네. 시조세죠. 물론 그 전에 4.19는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했던 거잖아요. 예. 아니, 그리고 이제 70년대 학생 운동 했던 형들 있죠. 예를 들어, 김부겸 형. 부겸 형 같은 경우는, 김부겸 총리요. 김부겸 형은 그 76학번인가 77학번 했고, 70년대 학생 운동 세대. 그 다음 80년 서울의 봄 때 학생회장 했던 세대. 김부겸. 그치. 예. 서울역 앞에서 막 사자구를 뿜어대는 게 김부겸 의원이에요. 즈음에 그 또래들 중에 유시민도 있는 거잖아요. 유시민 의원은 좀 후배. 79학번. 예. 그리고 저기 강동에 심재권 의원이라고 있어요. 알죠. 그분도 그 70년대 학생운동 세대. 근데, 부겸형이 민통령 운동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부겸형이 민통령 운동을 한 것 같은데. 김부겸 형이 민통령 세대로 하나 있구나. 근데 그때는 학생운동이 이렇게 막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 않았어요? 70년대는 못 받았죠. 80년대 80년 받았죠. 넘어오면서 예. 이제 80년 5월 항쟁 때부터 이제 학생운동이 그냥 관심 되고 있다가 전두환이 찍어 누르니까 죽어 있다 84년서부터 다시 폭발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문익환 목사님은 뭐 사실은 우리 쪽 진영의 전설이죠. 예. 제가 이제 가방 못 쟀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나 거의 동급의 인물. 동급이죠. 예. 그 제가 그 문성근 형이 80년대하고 90년대는 민주화 운동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배우였었어요. 아주 잘 나가는 배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버님의 유지를 이렇게 받은 거죠. 문익환 목사님의 호가 늦범이거든요. 늦범 맞죠. 예, 늦범이 왜 늦범이냐면 동생인 문동환 박사가 계세요. 그 문동환 박사가 70년 중반에 민주화 운동에 뛰어듭니다. 근데 그때 뒤늦게 뛰어들어요. 동생보다 훨씬 늦게. 그래서 늦게 깨달음이 왔다고 해서 문익환 목사 스스로의 호를 늦봄이라고, 봄이 늦게 왔다. 멋있다. 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 예? 그분과 저기 어딥니까? 그 만주. 만주가 무슨 거기에 무슨 국민학교에 소학교에 동창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예. 야. 윤동주, 문익환, 장준하 씨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야, 저는 제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저는 모태 운동권이라고. 그러니까 테헤란 지역도 그렇지만 예. 한 번도 저쪽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살아오면서 5.18 지나면서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있는 광주는 거죠. 우리가 성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성지에서 왔습니다. 예. 성지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빠라바라. 문익환 목사는 그럼 어떤 분이셨을까요? 실제로 옆에서 모셔보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미지가. 문익환 목사님은 그때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80년 중후반이니까 외신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무척 많이 갖습니다. 로이터 통신, 그래서 아까 저기 사진 나온 게 로이터 통신 그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 여기자하고. 그런데 외신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해요. 문익환 목사님이 6.25 전쟁이 나기 전에 미국으로 신학 유학을 가잖아요. 신학 유학을 가고 6.25 전쟁이 나니까 침략 전쟁이라고 규정을 하고 유엔사 통역 장교로 한국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참전을 한 것을 후회하죠. 일생일대를 살면서 유엔을 도와서 통역을 한 게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흔쾌한 일은 아니었다. 이제 이런 스토리도 있는데, 유엔 그때 참전을 하고 신학 평생 목회자의 길을 가시다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30여 명쯤 되는데 신구약,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거의 통일된 성경입니다. 그전에는 신약, 신교, 그러니까 개신교와 카톨릭 이쪽에서 양쪽에서 다른 성경을 썼었어요. 근데 카톨릭 신자들과 개신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30여 분이 모여서 신구교가 손을 잡고 공동 번역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경책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통일된 성경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게 가톨릭에서도 같은 성경책을 쓰고
기독교에서도 같은 성경책을 쓰는데 이건 신구 목회자들이 합의해서 번역한 결과인데 그중에 막내가 문익환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문익환 목사님이 시인이 돼요. 성경이 시 아닙니까? 시. 그렇죠. 예. 역사상 가장 은유가 많고 비유가 많고 가장 아름다운 은유를 갖고 있는, 이건 종교를 떠나서 성경은 하나의 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면서 문익환 목사님께서 시인이 되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과격한 운동가인데 막상 옆에서 보면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문익환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1년 동안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16년인가 감옥에 들어가 계세요. 16년인지 17년. 대단하시다 진짜. 그럼 20년 인생 중에 거의 80%를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부인 방에 드나들듯이 감옥에 드나들어야 한다. 그래야지 민주화가 온다. 멋진 말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그 시대의 정신은 아니지만 예.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안 잡혀가고 방송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짠한 게 목사님께서 아주 장수 집안인데 그 오랫동안 감옥을 살면서 어찌 보면 70세 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단명을 하신 거거든. 그 집안에. 모친님 90이 넘게 살고 그렇게 오래 사는 장수 집안이에요. 근데 일찍 돌아가신 게 아마 감옥 그 후유증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참 부드러운 분인데 89년대 임수경 갔다 온 다음에 북한을 다녀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데리고 이제 오는 거지. 아니 데리고 오진 않습니다. 그때 시기가 틀려요. 데리고 오는 것은 문규현인가 문규현 목사님인가 아니 문규현 신부님인가 누가 데리고 같이 내려오고 문익환 목사님 그 이후에 또 가요. 왜냐하면 임수경이 저렇게 길을 내놓은 저 땅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지 통일이 이루어진다. 확실히 멋진 분이셨다니까. 예, 그러면서 북한에 가고 혁명 열사능을 참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댓글창에 이제 빨갱이라고 자랑하는 거냐고. 아유. 그래서 그런데 여기 그 재판을 받을 때 이 얘기를 해요. 미국 남북 전쟁, Civil War 이렇게 딱 멋지게 얘기해. Civil War 내전 때 북의 장군은 링컨 장군, 에이브라함 링컨 장군이었고 남의 사령관은 리 사령관이었다. 그때는 링컨의 입장에서는 리가 역적이고 적군의 수장이었고 리 장군 입장에서는 링컨이 적군의 수장이었는데 200년이 지금 봐라. 역사가 2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미국 영웅은 링컨도 영웅이지만 리 장군도 영웅이다. 지금 남과 북이 이념이 나뉘어서 갈려서 싸우지만 200년 3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누구를 비난하겠는가? 그렇겠네 진짜. 뭘 비난하겠는가? 남북 통일이 됐는데 또 이런 그런 말씀만 하지 않고 또 멋진 말씀을 합니다. 북을 찬양하지 않았냐? 이 국가보안법도 걸립니다. 찬양 고무죄 이런 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국가보안법에. 그렇죠.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남과 북은 부부로 따지면 이혼을 한 거다. 이혼을 했는데 우리가 다시 결합을 하려고 한다. 다시 결합을 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을 칭찬해야지 결합이 가능하겠느냐? 상대방을 욕을 해야지 결합이 가능하겠느냐? 정답. 우리는 북과 다시 손을 잡고 reunification 이렇게 멋지게 얘기해요. reunification은 재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잘났다, 너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찬양 고무죄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가겠다 감옥을. 진짜 멋진 분이세요 보면 진짜 우리 목사님은 참. 그리고 그런데 이분이 들어가서 막상 들어가면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감옥을 사니까 그때 같이 감옥 살았던 사람한테 제가 또 뒷날 이 후일담을 듣잖아요. 감옥에서 너무 힘들어하신 거야. 막상 우리들에겐 그런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막상 들어가선 힘없고 몸이 약한 그냥 노인 어르신에 불과했던 거지. 그때 몸이 병을 얻은 거예요 감옥에서. 마음 아프다 진짜. 진짜 멋진 분이신 거 맞네요.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승을 결국 만나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한 3-4년 4-5년 동안 그 수행비서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저는 그런 기억도 이제 잘 안 나요. 저는 과거의 선행을 잘 기억을 악행이나 선행이나 기억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앞만 보고 가는 스타일이니까. 성근이 형이 오늘 와갖고 야 시진아 그래. 왜냐면 제가 옛날에 운동권 시절에 본명을 감추고 시진이었거든요. 시진. 때 시자 참진차 참된 때가 오리라. 새날이 오리라. 이런 인연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네. 때 시자 참진차가 새날이에요. 새날. 그러네. 시진아. 야, 우리 그 문익환 목사님 거기가 지금 통일 기념관인가 그 기념관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사저가 거기 갔더니 네 사진이 있더라. 야, 그 사진을 찍어줬는데 문익환 목사님하고 어디 휴게소쯤에서 찍은 것 같아요. 고속버스. 목사님이 항상 뒤로 뛰어요. 뒤로. 항상 우리는 앞으로 가기 때문에 뇌가 그 뒤로 가는 운동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뒤로 이렇게 뛰는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주머니 넣고 있는 걸 누가 사진 찍은 게 거기 그 사진이 있는 거야. 기념관에. 그걸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주셨더라고. 성근이 형이. 제가 그분한테 한 4년, 5년을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지내면서 그냥 배우는 거거든요. 뭘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존 듀의 경험론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다. 근데 오늘 또 이 경험을 무시한 자가 당대표 나간다고 또 선언했더만. 아유, 참나 이 참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때 문익환 목사님을 모시다가 예. 그리고 이제 운동 세력들이 자생적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여기까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요. 여기까지. 끝. 이 방송을 문성근 대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성근이 형이 답 올렸어요? 댓글 올렸어? 답을 올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니까. 씩 웃으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씩 웃으면서? 성근이 형 뻥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살짝 아까 약간 충동이 있었거든. 문성근 형이 우리 쪽에서 까방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근이 형을 팔아갖고 내가. 이 장면은 뭐예요 그러면 저 장면은요. 감옥 갔다 온 다음에 출소해서 제가 2012년에 출소했을 때예요. 거예요 아마. 왜냐면 감옥 가기 전에 갔을 때 그냥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었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별로 없더라서 성근이 형한테 연락해갖고 형 나 오늘 그 목사님 뵈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갈게 그래갖고 저때 저 사진을 또 어디서 나왔어? 야, 표정들이 네. 뭔가 표정만 봐도 울컥해. 독립군이야 독립군. 성근이 형도 저때 보면은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자주는 못 뵙는데 진짜 성근이 형은 제가 좋아해요. 성근이 형이 저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최민희 의원은 좋아해. 성근이 형이. 우리 문성근 대표는 저도 좋아하세요. 네. 맨날 귀찮게 해요. 나오라 그러면 안 나와요. 자기는 배우라고. 나도 학교 다닐 때 우리 배우자 그랬는데. 그만 놀고 배우자. 자,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정몽준 같은 분들이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다. 역사성 중요하잖아요.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민주당 당비를 6개월 안 낸 사람이 당대표 나간다고 하고 있다고. 누가 안 냈어요? 아직 6개월이 안 됐잖아요. 대선 끝난 지가. 그럼 자격이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아마 안 될걸? 최고위원도 안 될걸?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새날님 마지막 한 말이 그게 이제 좀 정말 울컥하는 저로서는 이제 억울한 측면에서 항상 변명하고 싶은데 입을 다물고 안 했거든요. 뭐냐면 저 이러는 거 보고 야 네가 뭐 연예인이냐? 네가 뭐 방송이냐? 이런 분들 민주당 의원들 중에 많아요. 진짜? 그러면 저는요 기본적으로 가벼운 사람도 아니고 까부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낙검수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지난 시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권위적이다. 자기를 너무 숨기려고 한다. 정치의 문턱이 너무 높다. 이해하다가 영어로 뭔 줄 아세요? 이해하다. 새날님.
영어로 뭔지 아시잖아요. 언더스탠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그 언더스탠드. 질문이라고 하세요. 아니,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언더스탠드 뜻이 뭔지 아세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언더스탠드예요? 언더스탠드에 아래 서야 돼. 그래서 법대 위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정치권 위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그건 오버스탠드입니다. 영문과 출신이시죠? 영문과 출신이에요.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걸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나도 그 뜻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검장 출신, 고등법원 장 출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법대에서 35년 40년 있을 때 피고인 심리 잘 몰랐는데 판사가 돼서 언더스탠드 해보니까 아래 서보니까 이해가 되대. 그 윤석열 씨가 깨달아야 되겠네. 이런 중요한 얘기네. 이제 여러분들 언더스탠드의 뜻을 알겠잖아요. 아래에 쓰다. 아래에 눈높이를 같이 맞췄고 자기가 이해할 사람보다 더 밑에 서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아, 정치는 가벼워져야 되겠다. 경쾌해져야 되겠다. 그래야지 눈높이가 똑같아지고 내가 그들보다 밑으로 가고 우습게 보여야지 그들이 나한테 다가와서 바른 소리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연예인처럼 굴려고 해서 군 게 아니고 그래서 나를 그렇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번 이 언더스탠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정봉주는 스스로 가볍다는 이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렇게 본인을 털어버릴까? 이거 새날님이 오늘 그 얘기하지 않았으면 나 이 얘기 죽을 때까지 안 하려고 그랬었던 얘기예요. 그건 정치인의 새로운 시그니처가 탄생한 거예요. 앞으로 예. 그것은 대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막 쩔어갖고 예.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그런 정치인 말고 그러면 주위 누구네 있는 유쾌한 예. 사람. 머슴인데. 자, 알겠습니다. 그 미국 유학간 것까지 이거 기억해도 이제 써놔야 돼. 내가 써놨어 이미. 예, 써놨어 이미. 미국 유학한 것. 우리 소통방에다가 이분은 유학간 이야기부터 예, 써놨습니다. 자, 다 주면 까먹어버리니까. 예. 자, 정치천재 정봉주 15번째 시간은 오늘 그 경찰국이 부활했다는 이야기 함께 요거 윤석열 이제 자기 무덤 팠다 이런 예. 이야기하고. 아, 나 경우의 가족에 나도 항해야 돼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에서는 인간 정봉주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주에 예. 또 시사 이야기와 함께. 다음 주는 이제 뭐 정상적으로 목요일 날. 예. 지금 어디 가시죠? 외국 가죠? 아니요. 아, 이번 주에 가요. 이번 주에 외국 예, 가셨다가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천재 정봉주 오늘 방송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